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온 끊임없는 좌익의 그 공작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온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군 장병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들의 억울함을 외쳐주시기를 바라는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개헌 관련 현역 군인들이 불법 수사와 정치적 탄압으로 명예훼손은 물론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역 군인들은 국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께서 헌법에 보장된 비상계엄을 발령하셨고 장관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에 따라 헌법을 수호하고자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정치적으로 죄를 물어야 한다면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질 테니 현역 군인들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디 현역 군인들의 명예를 지켜주시고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아울러 그들이 용기 잃지 않고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2025년 2월 3일 김용현 배상. 네, 불법 수사와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고 명예훼손, 모욕, 오욕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될 뿐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 나라의 군인들을 무시하는 국가는 문명국가 중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자기 나라 군인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나라는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런 무식하고 정말로 병신 같은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창피하게도. 그런데 다시 이번 계엄을 두고 내란이니 뭐니 하면서 대한민국의 사령관들, 장군들, 장병들을 몇 명을 가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끊임없이 불러내서 한 사람의 인간과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철저하게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반국가 세력이죠.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오매불망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반국가 세력들이나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변호사 입장에서 그러면 이건 왜 더욱더 불법이냐? 모든 수사가 다 불법이고 내란이지만 이 군인들에 대한 수사는 얼마나 터무니가 없는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군인들에 대한 혐의도 내란이잖아요, 지금. 자, 내란은 목적범이라고 합니다. 목적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 무슨 목적이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말살시키고 유린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법기관을 말살시켜 국토를 참전하거나. 그런데 자, 목적범이기 때문에 목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 행위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장관님이 핵심을 짚어주시잖아요. 자, 국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께서 헌법에 보장된 비상계엄을 발령했어요.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명을 받든 국방부 장관은 목적이나 의도가 있겠죠. 지휘관으로서의. 그런데 이 명을 언제 어디로 가서 뭘 해라 라고 이 명을 받들은 이 명령을 수행한 사람은 목적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뻥카로 만드는 그 검찰과 이 내란 수사 내란범들이 소설을 써가면서 만들어내는 그 소설 속에서도 군인들은 목적이 없다고요. 목적이 없습니다. 명령에 따랐다는 거죠. 명령에 따랐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게 내란이 됩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장군들부터 잡아쳐놨어요. 대한민국의 장군들부터 먼저 잡아쳐놨다. 왜? 대한민국의 안보를 흔들기엔 너무 좋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보장을 흔들기에는 군인을 잡아넣는 것만한 게 있겠습니까? 군인을 멸시하고 이 사령관들 별들을 갖다가 모욕을 주는 것만한 게 있겠어요? 민주당은 아주 물을 만난 거죠. 목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란죄가 됩니까? 심지어는 대통령, 그 계엄권자인 헌법상 계엄권자로 되어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온갖 소설만 쓰지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명령을 수행한 사람이 내란범이다. 이거는 정말로 뭡니까? 초형법적인 발상이죠. 네. 법률이고 뭐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그냥
민주당 추미애가 뭔 개소리하고 뭐 장갑차가 어쩌고 개소리하면 군인들이 잡혀 들어가는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추미애가 뭐길래? 추미애가 뭔데요? 추미애는 잡혀 들어가야 될 사람 아니에요? 추미애나 박범계나 이런 반국가 세력 찌질이들이 떠들면 그걸 갖다가 한 나라의 그 정말로 권위를 갖다가 아무리 더하고 더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한 자리에 있는 사령관들을 갖다가 잡아 가둔다니. 이런 놈들의 말을 듣고 법이고 나발이고 없이 내란범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내란이 그렇게 쉬워? 유리창 깨져서 내란이에요? 그동안 민주당의 그 윤건영이니 뭐니 하는 놈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깨뜨려 먹은 보도블록으로는 경부도 고속도로를 깐다니까. 경부 고속도로를 깐다고. 그들이 던진 화염병으로는 대한민국의 석유 유전을 갖다가 2개, 3개 세울 수 있어요. 그게 내란이지. 그런 짓거리를 한 놈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제 와서는 뭐 민주화 운동 투사? 민주화 운동 투사 같은 소리 하네. 예.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저 북한 괴뢰군들이 쳐들어올 때 무슨 도움이 됐어요? 안에서 남로당 역할이 다 했지. 이런 놈들이 내란이죠. 이게 내란이죠. 근데 내란범이 이제 군인을 보고 내란범이라 하네. 도저히 법적으로 성립할 수도 없고요. 인간이라는 게 그냥 양심 같은 거 조금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어디 가서 사기라도 치려면 이런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건 진작에 알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어디 가서 사기라도 치려면 대한민국 국군을 가지고 이렇게 법이고 나발이고 없이 그냥 무슨 마녀 사냥? 2025년에 마녀를 만들어서 사냥을 해? 이런 재판은 이런 식의 홍위병 행태는 어디 저기 후진국에서나 하는 짓이죠. 후진국에서나. 그래서 결국에 결론은 뭡니까? 이런 좌익들이 정권을 잡거나 좌익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면 그 나라는 반드시 후진국으로 간다. 그냥 나라 자체가 퇴보한다. 그걸 우리 청년들이 다 알고 지금 뛰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맨 거짓말로 그냥 40, 50대 그런 똥팔육들이 개소리 해도 속지 않고 청년들이 지금 뛰어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억울한 거는 우리 장관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것처럼 이 명령을 수행한 군인들이에요. 계엄을 내린 이상 계엄 사무를 수행하는 건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계엄을 내렸는데 계엄 사무를 수행 안 하는 게 범죄 아니에요? 항명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한겨레에서 또 기사 쓰죠. 뭐라고 씁니까? 계엄 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항명이라고 김용현 장관님이 얘기했답니다. 아니, 계엄 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항명이 맞아요. 맞으니까 항명이라 그렇지. 그러면 그게 무슨 뉴스거리가 되는데, 한겨레 눈에는 그게 뉴스거리가 되겠지만, 대한민국이 영속할까봐, 대한민국이 끝까지 영광이 계속할까봐, 그게 뉴스가 되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계엄 사무를 수행한 건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거는 우리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우리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런 선동 몇 마디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이 좌익 빨갱이들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맨날 지들이 극우 뭐 친일파 뭐 이런 개소리 하는 건 다 괜찮고 좌익 빨갱이는 그거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프레임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이제는. 그걸 넘어가서 또 입을 다문 사람 있다면 똑같은 좌익이랑 똑같은 종자들이고요, 솔직히 말하면. 예.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을 극우라고 얘기하는 집단이 극단주의 세력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들이야말로. 예. 그냥 좌익 빨갱이들이에요, 진짜. 예. 자, 그래서 우리 그 장관님이 정말로 마음 아파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아니, 누가 봐도 죄가 없어요. 어떻게 봐도. 아니, 진영이고 뭐고 이런 걸 떠나서, 사상이고 뭐 법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죄가 없다고요, 군인들은. 근데 군인들이 지금 가장 핍박을 받고 있죠. 여러분, 심지어 대한민국의 공수처장이라는 자가, 공수처장밖에 안 되는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그리고 서신과 접견 금지를 갖다가 처분을 했습니다. 대통령인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당할 정도면 그 밑에 다른 사람들 더 혹독하게 당하고 있겠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군인들, 우리 사령관분들, 이분들이 겪는 고초는 말도 못합니다.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요.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장관께서도 그렇고 기소가 돼서 이제는 서신이나 접견 금지가 안 됩니다. 근데 접견 금지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 사령관들,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은 뭔지도 모르고 군 검찰이 그냥, 아이고,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하는 놈들이 막 김영현 장관님한테 접견 금지, 서신 금지 하니까 막 그냥 접견 금지하고 서신 금지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금지당하고 있답니다.
이런 반인권적인 행태를 어떻게 대한민국 사령관들에게 할 생각을 하지? 군인들에게, 장병들에게 존중을 받아도 천찬을 파네. 대통령한테는 이제 무서워가지고 깨갱한 거서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조치를 갖다가 처리하고 나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요? 간땡이가 아주 배 밖으로 나왔구만. 진짜. 이런 놈들 때문에 계엄을 하는 겁니다. 이런 놈들 때문에 계엄을 한다고. 요 쥐콩만한 권력이라도 잡고 있으면 그걸로 어떻게든 사람을 갖다가 연맥이고 힘들게 하고 그걸로 자기한테 굴복시키려는 이런 종자들 때문에 계엄을 하는 거야. 이런 종자들 때문에. 대한민국 군 검찰이, 대한민국 군 법원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간첩 새끼들, 그 다음에 심지어 국내 좌익 사범들에게도 하지 않았던 서신과 접견 금지 조치를 어떻게 대한민국의 존경을 받아 마땅한 대한민국의 장군들에게 하냐고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자체가 사명인, 그 자체가 직업인 분들한테 어떻게 그따위 짓을 하냐고. 자, 대한민국 검찰이 김용현 장관님에 대해서도 자, 기소가 되니까 법원에다가 서신하고 접견 금지를 청구를 했었죠. 접견 금지를 청구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요걸 보시면, 자, 그 접견 금지, 서신 금지 해달라 이런 걸 갖다가 뻔뻔하게 검사가, 검사는 아무튼 두고 보자 진짜 너는. 박세현이 요런 이 진짜 수사 내란범의 주구들, 이들이 또 장관님에 대해서 서신과 접견 금지를 청구했었는데 기각됐습니다. 이게 기각 결정문인데요. 여기 보면은 자, 검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접견하고 서신 수수를 통해서 공범하고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외부 정치 세력과 연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에 영향을 주고자 시도할 우려가 있다. 이거는 전부 다 누가 한 짓거리입니까? 이거는 전부 다 하나도 빼지 않고 전부 다 대한민국 검찰이 한 짓거리예요. 검찰이 이런 짓을 했지 장관님은 이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나 하는 짓거리다.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을 다 구속해서 재판을 해야지. 이 수사 내란범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구속을 시켜서 공소유지를 하든 깜빵에서 뭘 하든 시켜야지. 아니 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지들이 한 일을 갖다가 왜 장관님이 했다고 하면서 이거 지금 이런 개소리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금지해야 된다 하니까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걸 한번 보십시오. 법원에서 뭐라 판단합니까? 자,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없다. 자, 장관님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고 이미 니네가 접견 금지를 했어. 그러고 나서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생각하니까 기소를 했지 니네가.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는 거야 라는 게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인 거죠. 너네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으면 기소를 했을 리가 없잖아. 근데 그걸 확보해서 기소를 했다는 건 뭐야? 증거가 이제 인멸할 게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결국에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너네가 사정이라고 낸 게 뭐야? 언론사 기사 몇 개 내고서는 그냥 김용현 장관님 깜빵에서 아무랑 연락도 못하게 쳐다도 못 보게 그냥 독방에서 홀로 계시게 해주세요라는 이런 식의 청구를 한 거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보십시오. 특히 검사는 외부 정치 세력과 연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을 통해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주고자 시도할 우려를 주된 사정으로 들고 있으나 그거는 증거인멸 우려랑 상관이 없다. 아니 헌법재판소가 얘기하잖아.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헌법재판소가. 심지어는 헌법재판소는 뭐라 그래요? 이런 정치 세력과 연계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관 본인 자체가 정치 세력이야. 본인 자체가 정치 세력인데도 재판에 영향이 없대요. 본인 자체가, 문영배 본인 자체가 정치 세력인데 그런데 공정한 재판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정치 세력하고 연락을 한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뭐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보면 더더욱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고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지나치게 침해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해서 지금 장관님은 서신 접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커뮤니티에 공지해드린 주소로 응원 편지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응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저희 장관님이 여러분들 국민들께서 응원해주시는 그 말씀에 너무나 감사의 또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걸 또 다시 본인에게도 또 에너지가 되셔가지고 또 다시 여러분에게 또 에너지를 나눠드리고 이런 저는 정말로 긍정적이고 너무나 좋은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걸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 장군들에 대한 접경 금지나 서신 금지는 지극히 반 인권적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군을 모욕하는 행위다. 대한민국 국군을 모욕하는 행위다. 자,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그렇죠. 자, 더 중한 혐의를 받고 뭐 어쨌든 간에 중심에 있다고 하는 대통령하고 장관에 대한 접견이나 서신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명령만 수행한 사람들에 대한 서신이나 접견은 당연히 풀려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이걸 막고 있으면 군 검찰과 군 법원이 그야말로 정면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도 그렇죠. 예. 그러나 논리적이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대한민국의 군 조직 자체를 흔들어서 대한민국을 흔들려고 하는 게 이들의 기본적인 목표다. 사실 정권을 탈환하고 이거는 부수적이에요. 사실 그냥 대한민국의 안보를 와해시키는 게 이들의 진짜 배후인 북한과 중공의 최종 목표겠죠. 예. 이들의 진짜 목표는 그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사실 이미 달성하고 있는 거나 다를 바 없어요. 예. 정말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미 오늘 오후 2시에 마은혁을 임명하려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만행을 막아낸 위대한 저력을 갖고 계신 국민들이십니다. 자,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낙동강 전투에서 대한민국을 건져 올리고 그리고 끊임없는 북괴의 위협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온 대한민국 국군을 국민들께서 지켜주십시오. 대한민국 국군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고 그 사령관과 장병은 마땅히 그 임무 수행을 존중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들에 대한 존중이나 이들의 사명감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죠. 그거는 그런 걸 부정하는 세력은 반국가 세력밖에 없다. 국민들께서 좀 장관님께서 당부하시고 부탁드리신 것처럼 부디 현역 군인들의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또 정치적인 탄압, 불법 수사의 탄압을 중단할 수 있도록 감히 사령관들, 장병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 모든 조치를 철회하라고 호되게 꾸짖어 주십시오. 그리고 군인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군인들은 이렇게 민주당이나 좌익 빨갱이들, 반국가 세력들이 국회에다 데려다 놓고 지들이 갖고 놀 정도의 장난감으로 소모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그게. 예. 부디 현역 군인들의 명예를 지켜주시고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아울러 그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저희